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제가 막 부산에서 강의 마치고 서울에 도착해서 학원 오자마자 영상을 촬영하네요. 사실 얼굴이 초췌한 건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영상 좀 촬영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자소서를 어려워하고 또 이 부분에 제가 좀 잘 풀어내서 여러분들이 좀 쓰는 이런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제가 또 잘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합니다. 지금 자소서 첨삭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직무기술계획서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항목 300자씩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600자 5항목 그리고 1000자 그거 한 항목 체크 반드시 하시고요. 영상 이거 꼭 보시고 그리고 어제 제가 올렸던 NCS 직무 설명 그리고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 모두 다 확인하셔야지 여러분들 자소서 더 잘 쓸 수 있고 그렇게 쓸 때 제가 첨삭을 받아야 더 완벽한 최선 이상의 최상의 자소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보따리를 풀어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 이 영상 보기 전에 이전 자소서 제 설명 영상 꼭 보시고요. 추가로 옵셔널하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며 그 방법을 통해 원활히 소통된 사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는요. 이 항목 구성할 때 항상 그 질문의 순서대로 글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소통된 사례, 결과로 이어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좀 제목을 적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꼭 좀 그 글 내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냥 안 봐도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첨삭할 때도 이 제목만 봐도 딱 느낌이 팍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자 일단 소통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겠죠. 지금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소통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차 승무원 직무에서도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뭐 고객과의 소통도 있을 거고, 뭐 객실장, 그리고 뭐 기관사님, 기장님이죠. 그리고 센터, 영무실 이렇게 소통, 고객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1대1의 이런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뭐 2명, 3명, 4명 이렇게 팀 단위로 했을 때 소통도 중요하다. 그리고 뭐 양방향적인 소통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1대1 소통을 했을 때는 둘이서 근무, 뭐 이렇게 짝짝으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1대1이라고 하면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통했던 거 불만 고객 응대, 고객 감동을 만들어냈고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소통이 원활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라 했으니까요. 어떤 문제 상황을 이런 소통으로 좀 그 위기를 극복했던, 모면했던 사례 좋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소통으로 그 문제를 예방했던 것도 좋고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결과를 더 좋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던 걸로 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서비스 현장에서 어떤 고객과의 접점에서 소통, 그리고 팀원들 간의 업무에서 어떤 소통을 했던 사례, 구체화하는 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의사소통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체크했던 게 작은 정보, 정말 디테일한 것 하나도 함께 공유하는 것, 게시판을 만들어서 또 공지하고 이것저것 뭐 쪽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수시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피드백 주고받는 것도 할 수 있고 회의를 통해서 또 열어가지고 의사소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이라면 또 경청하고 거기에 대한 원활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하는 행동들,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연한 소통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소통 어떤 거창한 걸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나, 이런 소통으로 문제를 예방했거나, 이런 소통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코레일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본다면,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가장 먼저 동료들, 어떤 객 실장님 또 다른 승무원이 있다면 KTX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하고 기장님, 센터, 영무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이 무전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통해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할 거고, 동시에 어떤 의료진을 찾는 이런 페이징 방송이라고 하는데 의료진 수배 방송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소통이죠. 그리고 어떤 환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의료진이 왔을 때 어떤 그 현재 상황 이런 걸 정확하게 인수인계하고, 또 의사가 말하는 거 잘 기록하고 메모해두고, 중간에 이런 상황들 체크했다가 또 다른 팀원들에게 소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도착지 어떤 병원 앰뷸런스 왔을 때 소통하고, 영무원에게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험이 흔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극단적인 어떤 응급 사례지만, 일상 속에서도 소통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사안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전 이외에도 자유롭게 서술하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 5년간, 그리고 지금 소통에서 중요한 건 어떤 꼼꼼함도 표현할 수 있고, 팀 플레이어, 팀 워크십, 그리고 뭘까요? 어떤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 단어들 많습니다. 그래서 NCS 직무 설명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최근 5년간 귀하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를 극복한 과정과 성과는 어떠하였나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5년간 귀하가 겪은 경험 중에서 큰 문제, 5년, 일단 본인의 나이에서 마이너스 5년 빼서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요. 일단 이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왜 본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는지를 정의하는 것, 이유가 중요하겠네요. 같이 서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깝게는 친구 관계, 업무 상사와의 관계, 또 업무의 어떤 적성과 관계, 또 진로 고민, 가족사, 공적인 것들부터 사적인 부분까지 다양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가슴 아픈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년간 비추었을 때 최악의 저의 그 문제는요, 잘못된 투자로 1억 8천만 원을 날렸던 게 제 인생의 최악의 문제입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왜 1억 8천 누구에게 안 큰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에게는 전재산 플러스 은행 빚이어서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 너무나도 큰 어떤 문제,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을 용기로 정말 노력해보자. 죽을 이런 용기면 노력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죽자. 차라리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어떤 불굴의 의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차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의를 시작했죠. 옛날에는 이제 이런 토익 스피킹, 외국어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 제가 면접 스피치 관련해서 취업 컨설팅 강의를 하게 됐죠. 완전 미친 사람처럼 해서 완전 미친 사람.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 테디 이런 게 정말 저의 어떤 대명사, 부끄럽지만 대명사가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도 많아지고, 어떤 실력이 소문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 마이너스 빚도 이제는 제로 플러스 알파로 바꿀 수 있게 됐고, 저라는 사람의 가치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씀씀이도 줄이고 돈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죽을 용기로 무언가에 도전하면 못 해낼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저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정, 그리고 행동이 더해지면 못 해낼 게 없다는 거. 그래서 통장 잔고의 플러스 알파, 신뢰 플러스 100점의 테디쌤이 됐다 라는 예시를 좀 들으면 감이 올까요? 그래서 이런 주어진 스토리대로 어떤 답변, 그 자소서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힘든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나만의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소재나 이야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더 확실하게 이게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좀 살면서 큰 이런 문제를 겪을 일이 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드라마틱한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집에서 큰 이런 아픈 사람이 생겼는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내가 큰 사고가 났었을 때, 내가 사업에 실패했었을 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진로 내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지 않았을 때 어떡하지? 근무 1년 넘겠는데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했을 때 찾아보면 되지. 여러 경험을 해보자. 서비스 경험이 나랑 어울리네. 그래서 철도 승무원 지원 동기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시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게 뭐 수능, 뭐 성적 잘 못 받은 거, 요거는 나쁜 건 아닌데요. 흔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이 활동했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상황, 행동, 결과 중요하네요. 그때 어떤 상황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결과는 어땠는지 기술해달라. 갈등, 컨플릭트.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첫 문장에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갈등이 무엇이라는지 어떤 정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걸 바로 문두에 때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건 항상 열려있는 오픈 이벤트다라는 거, 얼마든지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 어필을 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이 생겼던 상황,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갈등 어떻게 해결되고 어떤 업무 관련 부분이라면 그 어떤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얼마나 더 나은 결과를 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서술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상황, 행동, 결과.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상황, 행동, 결과.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저는 일단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등이 이제 해결됐는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가치관, 행동의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던 어떤 경험, 이전에 어떤 뭐 책에서 봤던 거, 혹은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어떻게 나의 노하우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만의 방법을 좀 서술하는 거 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이걸 하나의 어떤 짧은 구로 제목을 정해주신다면 그 항목의 가장 포괄적인 그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상황 한번 비교해서 해볼게요. 갈등. 예를 들어서 제 어떤 열정이 되게 빡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말 연시 어떤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쉬고 싶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없거든요. 연중 무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뭐 1월 1일 크리스마스 이럴 때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거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반발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쌤 좀 쉬지. 나 이제 연애 시작했는데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잠깐. 일단 이 취준생은 일단 새로운 연애는요. 뭐 지금 조금 뭐 서로 의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연애는 살짝 좀 미뤄두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휴식도 필요하고 소확행 워라밸도 필요한데요. 그게 어떤 일상 속에서 항상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 이후에 찾을 수 있는 거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주말이니까 쉬고 뭐니까 쉬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꾸 휴식과 행복을 찾기보다는 어떤 결과를 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의 휴식을 좀 주는 방법을 습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휴식을 즐길 때는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보통 휴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제가 잠깐 라떼 이솔스 잔소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라떼 하면 멀리 하세요. 마지막 잔소리. 여튼 이 상황에서
일단 학생들 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취업을 잘 시켜주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학생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사실 나는 소원하고 속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지만 나도 어렸을 땐 학생들처럼 좀 놀고 싶고 연인과 시간도 보내고 때론 이런 소확행 찾고 싶었겠지.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옛날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한 명 한 명 좀 심도 깊은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게 내 솔직한 이야기도 털어놓고 학생의 솔직한 이런 심정도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오해를 했고 서로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수능도 하게 되고 또 너무 학생들은 그날을 특별하게 생각했구나. 취준 기간은 이번을 넘으면 다시는 내게 없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자진해서 스터디 참여하고 열심히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서 취업 결과도 더 좋게 되는 거죠. 언제?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 자, 이 해결 방법, 여기에서 해결 방법, 이제 어떤 거였죠? 어떤 행동, 어떤 서운한 내 솔직한 마음은 잠깐 접어두고 내 심정이 있는 그대로를 허심탄회하게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갔잖아요. 갈등에서. 또 이런 식으로 어떤 갈등을 해결해 나간 내용을 적는다면 예를 들어서 대화가 필요해, 자두, 대화가 필요해 이런 걸 제목으로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특별한 어떤 갈등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여러분들 좀 자소서에서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일상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 과정은 이 행동을 보기 위한 어떤 구실을 마련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칠 때 이 본론 부분이 가장 길겠죠, 아무래도. 자, 네 번째, 학업, 업무 특정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학업이나 업무, 일이나 특정 과업 수행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사례를 넣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성공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패 경험이 아니라, 그쵸? 기존에 실패 경험도 많이 물어보는데 실패 경험은 아까 대신에 그 5년 내에 어떤 큰 문제 그걸 물어봤었죠. 여기서 일단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또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이번에 작년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공채 때라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내가 KTX SRT 객실승 내 손으로 한번 10% 보내보겠다는 목표를 잡습니다. 꿈은 크게, 목표는 가능한 한 크게 영향력 있게 누군가에게 확실히 존재감 있게 잡는 것이 좋다 생각한다. 이게 저의 목표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제 모든 개인 시간 혼납하고 아무런 자유 다 박탈시키고요. 스스로 학생들의 자소서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영상 계속 정말 쉬지 않고 지금처럼 촬영해서 올리고 그리고 수백 개의 자소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 학생들 가르친 친구들도 좀 스파르타로 바짝바짝 쪼아서 자소서 첨삭하고 면접 준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들을 근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정리하고 체크해서 원하는 정보, 필요한 걸 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첨삭받은 요청 하나하나도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 주고받고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없어요? 완전 고객 맞춤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섬세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죠. 내 친동생이 지원한다, 도와준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적같이 서류 합격률이 높았죠. 사실 서류가 여러분들도 이번에 지원하는 게 제 생각에 한 3%, 4% 정도 미만일 것 같은데 서류를 5명이 합격하고 그 중에서 4명이 최종 합격합니다. 이번 상반기 실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매 순간 대충이 아닌 최선의 최선을 다하면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만족시킬 수 있고 잠깐 끊겼네요.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만족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실력이 돼서
이제 면접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됐다라는 그런 예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질문에서는 어떻게 노력했냐, how이기 때문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NCS에서 어떤 업무 수행 태도 있죠. 업무 수행 딱 나오잖아요. 특정 업무, 과업, 학업 수행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여러분들 NCS 직무 설명 자료 어제 올린 영상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걸 달달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예를 들어서 단어로 필터링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응시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원한 동기와 코레일 관광개발 입사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자, 직무, 이제 열차 승무원 지원 동기 플러스 코레일 관광개발 입사 후 포부죠. 자, 일단 객실 승무원 지원 동기에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객실 승무원 지원 동기에서 중요한 거. 객실 승무원 말고 어떤 직무를 지원했을 때는 첫 번째, 언제 그 직무를 처음 알게 됐는지,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왜 그 직무가 하고 싶은지, 왜 매력적인지, 왜 당신의 어떤 그 희망사항이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직무에서 어떤 걸 잘 해낼 수 있는지 본인의 강점까지 포함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 어떤 목표까지 있다면, 근데 이것까지 하면 길어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지원 동기의 어떤 폼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예시를 들자면 호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투자사였기 때문에 일도 빡세고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근데 우연히 승무원을 보게 되죠. 문득 생각해요. 해외에서 사는 건 너무 어렵다. 근데 이렇게 해외여행을 정말 내 일처럼 내 일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이라면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좀 멋진 모습, 젠틀하고 어떤 서비스 도와주고 하는 모습이 참 멋지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성격, 밝은 모습, 그리고 국제적인 역량 여러 가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곳에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그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후에 어떤 여러 서비스 경험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나의 말과 행동 이런 미소에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서비스 직무가 맞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해외에서 공부가 아니죠. 근무했던 경력 덕분에 어떤 외국인들과도 친근하게 지낼 수 있고 어떤 국적 문화의 승객도 포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전 세계에 정말 그 따뜻하고 친근한 그런 고객 감동 만들고 싶은 승무원이 되고 싶어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실제 항공 승무원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입사호 포부랑 이제 그 지원 동기랑 반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좀 어떤 지원 동기의 힘을 더 실른다면 6대4까지도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KTX SRT 이용 경험을 담아서 또 혹은 또 다른 특별한 계기, 어떤 직무 설명회, 채용 설명회, 또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승무원 직무를 단순히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도 반드시 이야기를 여기서 어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는 게 참 매력적이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는 어때요? 국내 여행 산업이 굉장히 잠재력이 높죠.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게 2년제라는 기간제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정규직이라면 어떤 평생 직장이라는 걸 두고 이런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포부, 혹은 입사할 당시의 내 포부니까 어떤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임하겠고 앞으로 매 승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매 승무마다 이런 결과를 내겠다. 몇 년 안에 이런 결과를 얻어내겠다. 동료들에게 뭐 하면 신뢰하면 나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입사업 부분은 그 지원 동기를 해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5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단락을 2개 나누고 제목도 2개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도 2개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에 입사업 포부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생각했던 건 이런 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할게요. 어떤 저의 손님을 향한 승객 한 분 한 분을 향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그 기대 이상의 고객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내가 센스 있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손님이 어떤 표정 행동 살펴서 좋은 어떤 필요한 부분 딱 건넸을 때 만족하셨던 그런 사례 예시들 가지고 내가 열차 승무원 수백 명의 승객들이 오고 내리는 그 속에서도 잘 기억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이런 태도, 이런 나의 역량 강점 발휘해서 어떤 승객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그 설레는 여행의 어떤 특별한 기억까지 선물해드려서 우리 코레일이라는 마음을 잇는 우리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의 서비스 모토 이거 승객의 마음속에 전할 수 있도록 선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똑같은 걸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첨삭을 하고 할 때도 최대한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입사 호불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입사할 때 내 마음가짐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근무하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얼마 후에 이런 걸 하겠다. 혹은 2년 안에 이런 걸 만들겠다. 혹은 뭐 정말 2년이란 기간제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서 기간제였지만 정말 박수 칠 때 멋지게 떠날 수 있는,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정규직으로 또 돌아올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육, 자격 이런 거 열심히 배우고 취득해가지고 우리 코레일 관광개발에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닌 앞으로 20년 함께 할 수 있는 필요한 동료, 직원이 되겠다. 이런 걸 목표로 두셔도 될 거고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제가 글을 정리해둔 걸 이제 보면서 답변을 하는데 편집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최소한 그 스토리텔링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집중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이 올 겁니다. 감이 오면 여러분들 어떤 사례를 쫙 늘어뜨려서 답변을 만들어 주시고요. 제게 첨삭을 보내실 땐 여러분들 글자 수는 뭐 600자 오버돼도 됩니다. 제가 나눠서 줄여서 도와드릴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 필요한 부분 주석으로 좀 달아주셨으면 하고요. 그걸 참조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좀 사례가 애매하면요, 2개 정도 보내주셔도 돼요. 둘 중에서 더 나은 걸 제가 선택할 거니까. 그래서 뭐 첨삭을 맡기지 않는 여러분들도 그냥 일단 꼭 이 항목이 있으면 한 개만 만들어서 고민하지 말고 한 개, 2개를 그냥 쫙 풀어나가서 이걸 다듬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결과물이 어떤 게 더 와닿는지, 눈에 오는지, 눈에 딱 보이는지 이거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단 단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NCS 직무 설명 자료를 기반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잘 사용해 달라라는 부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서류 지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다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자소서, 직무 기술 계획서, 그리고 경험, 교육, 경력사항 열심히 작성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서류 합격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합격률이 워낙 낮으니까. 하지만 서류 합격이라는 기적이 왔을 땐 반드시 잡겠다라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열심히 해서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